즐거운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이번 시즌2 동안에 제우스가 어떻게 권력을 확고히 하는가 했을 때 가장 도움을 많이 줬던 신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슴 뭉클하고 가슴 아프고 감동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헤파이스토스. 예. 근데 아마 헤파이스토스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헤파이스토스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헤파이스토스를 전면에 띄워서 주인공으로 삼아서 우리 설 선생님이 이 신화의 작은 부분을 어떻게 만들까? 저도 굉장히 기대 큰 마음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아, 정말 조연을 주연으로 오늘 만들어주신 감동적인 스토리를 들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오늘 이야기가 나간 이후에 아마 올림푸스 12신 중에 아, 탑. 원탑이 되지 않을까. 저희 오드리 갈번과 올리비아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헤라가 가정의 여신이에요. 되게 인자하고 자유롭고 너무나 품격 있는. 근데 그 가정의 여신이 어쩌다가 질투와 분노의 그 화신이 됐는지 지난 시즌 1을 통해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헤라 결혼 잘못했습니다. 남편을 만났는데 이제 그 제우스였고요. 처음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사랑이 아니라 거의 이거는 뭐 전쟁이었던 거죠. 시즌 1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는 제우스가 바람을 피기 시작하는데 이 제우스가 이게 더 헤라 입장에서 되게 얄미운 게 뭐냐면 이분의 바람기는 명분이 있어요. 나는 나의 이 DNA를 세상에 널리 퍼뜨려서 위대한 신과 영웅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난 지킬 거야. 나는 나 근무 중이야. 뭐 이런 명분하에 뭐 여신, ним프, 여인 할 거 없이 무수한 그 막 행각을 저지르고 다니죠. 맞아. 근데 여기는 이제 헤라가 더더욱 막 원통하고 분한 게 뭐였냐면 이 자식들을 낳는데 여기 있는 그 내연녀들의 자식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뭐 다는 아니라 할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보면 혹시 태양의 신이 누군지 들어보셨나요? 태양의 신? 로켓도 있고 뭐 무슨 11호 달 착륙할 때도 아폴로. 아폴로 이건 다 알잖아요. 네네네. 그죠? 뭐 달의 여신 무슨 뭐 아르테미스 이런 얘기는 한 번쯤은 들어봐. 네. 전부 다 내연녀의 자식이에요. 헤라 입장에서 볼 땐 후궁과 첩의 자식이라고 얘들이 너무 잘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본인은 가정의 여신인데 아이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더 분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헤라의 지병이 뭐냐면 만성 그 12지장 궤양에다가 위염, 오심, 구역구토, 헛배부름을 달고 살거든요. 하고 항상 이렇게 막 속을 쓰는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런 오심, 구역구토, 헛배부름이 임신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임박해서 한 거예요, 이게. 출산 임박해서. 기쁜 일 아닌가요? 기쁜 일이죠. 빨리 알려줘야죠. 남편과 세상에 알려야 되는데 못 알리겠는. 왜냐면 지난 몇 달간 본인의 행적을 되살려 보니까 저주하고 분노하고 폭행에 폭행하고. 여기 막 상해 막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게 태교였던 거야. 이게 야 이거 혹시 아이한테 무슨 영향이라도 나쁜 영향이라도 주면 안 되는데 왜냐면 이 아이 잘 태어나야 되는데 왜냐면 이 비교 대상군이 너무 확실해서 이 말을 못하고 일단 출산이 임박했으니까 일단 몰래 나 혼자 낳자. 정말 외롭게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너무너무 못생기고요. 너무 못생기고 너무 왜소하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좀 발이 오그라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헤라가 너무 충격을 받는 거죠. 너무 놀랐어요.
자기가 걱정을 했는데 걱정한 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아이가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아이를 붙잡고 엄마잖아. 하염없이 이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얘야,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한데 또 올림푸스에 같이 지낼 수 없을 것 같아. 아니 여기는 신들이 아예 없을 때도 뭐 둘이 뭐 쇼윈도네 뭐 내조를 잘못해서 바람이 났네 뭐 이런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렇게 또 비교가 되고 이거는 엄마로서는 못할 짓이지만 여왕으로서 자신의 권위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야 너무 미안하다. 이 엄마를 절대 용서하지 마. 그리고 확 버려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그리고 확 버려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근데 교수님 그 옛날 그리스에서는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시각이 지금과는 달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아이들의 경우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야만적이었었습니다.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식이 태어나면은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한 편이거든요. 근데 만약 그 지금 태어났는데 저런 모양이다. 얘가 쓸모 없을 것 같아. 그러면은 내버리기는 게 굉장히 일상화돼 있었다고. 그건 처벌의 대상도 되지 않고 그 이유는 내가 내 소유물을 버리는데 왜 누가 남이 나에게 뭐라 그러냐. 그런 정도였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그랬던 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 세계관으로 다시 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9일 동안 떨어졌대요. 올림푸스에서. 근데 이 신의 특징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인지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그 대사를 다 들었고 엄마의 그 눈물과 모든 상황을 이해한 채로 떨어지면서 아이가 자라요. 자랐는데 요만해요. 근데 이제 설상가상으로 화산섬으로 되어 있는 렘노스 섬에 아이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빵 하고 9일 만에 떨어졌는데 아이가 잘못 떨어져가지고 한쪽 발이 완전히 부서진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막 거의 뭐 피범벅이 돼서 뒹굴고 있었죠. 근데 여기 이제 섬이니까 바다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다의 여신 중에 그 테티스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많은 여신을 봤지만 제가 본 여신 중에 마음씨가 저는 가장 착한 여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기는 여신이 뭐 꽝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것도 자기 관할이거든요. 뭐야 그러고 가봤는데 아이가 피범벅이 돼서 뒹굴고 있는 거예요. 다리가 부서진 채로.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살아있는 거 보니까 신이네. 신. 또 이래 봤는데 어이구 막 얼굴이 부딪혔는지 막 일그러지고 막 망가져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테티스가. 그게 그 아이의 원래 얼굴이었다는 거. 너무. 물어봤어.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엄마가 누구야? 너 괜찮아? 물어봤는데 아이가 말을 안 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 소연님. 여기 뭐 그 당시에 경찰서가 있습니까? 무슨 뭐 구하원이 있습니까? 이거 오갈 데 없는 아이인데 지금 본인이 만약에 저 바다의 여신이면 어떡하시겠어요, 이 아이? 일단은 치료를 시켜줘야 되고 예. 잘 안전하게 살 곳을 찾아줘야. 누가 먹여 살리죠, 저 아이? 저 여신님이 너무 마음이 좋으시니까 소연님이라면 품으실 수 있겠어요?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진짜. 그죠? 네. 그래 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또 이때는 이제 미혼이고 자식도 없고 하니까 내가 너를 가슴으로 낳은 아이처럼 내가 키울게. 그래갖고 이제 잘 시키고 건강하게 잘 키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학교를 가잖아요. 갔는데 막 아이들이 불러다가 뭐 몸도 잡고 하니까 뭐 심부름도 시키고 막 때리고 뭐 뺏고 놀리고 너무 그 괴롭힘을 받는 거죠. 이거 또 모를 수가 없잖아요. 엄마 입장에서. 그래서 에파시토스 너 엄마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뭐 전학을 보내줄까? 그랬더니 엄마 저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았어. 엄마가 바다의 여신이니까 우리 저 바다 깊숙이 들어가자. 너 신이니까 숨 쉬는데 불편함 없잖아? 가자. 그러면서 아이를
여기는 심해로 이렇게 데려갑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아이가 이제는 바닥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이렇게 해저 동굴이 있어요. 여기는 해저 동굴에다가 여기는 헤파이스토스를 이렇게 데려다 주고 뭐 여기는 뭐냐 물고기나 왔다 갔다 하고 개나 뭐 왔다 갔다 하고 조갑이나 있고 뭐 이런 곳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 아이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이렇게 물보라를 일으켜서 잘 감싸줬어요. 소연님, 이제 헤파이스토스가 여기서 지내거든요. 네. 삶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너무 외로웠겠지만 예. 그래도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서 좀 편했어요. 편할 것 같죠? 네. 처음에 그랬는데 9년을 살아요. 이 9년을 사니까 예, 신이지만 외롭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헤파이스토스를 가장 괴롭힌 건 그리움이더라고요.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바라보던 엄마를? 절대 나를 용서하지 말랬던 그 엄마를 잊지를 못하겠는 거죠. 근데 이게 우두커니 뭘 하겠어요? 뭘 하지? 이러고 있는데 뭐가 눈앞에서 똑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봤더니 생선이죠, 생선. 이 생선 뼈가 이렇게 똑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삼아서 이렇게 수초를 가져다가 엮어서 그 조개가 토해낸 진주를 이렇게 엮어봤어요. 목걸이가 나온 거야. 너무 이쁘잖아요? 재밌다. 이번에는 생선 가시를 이렇게 오므린 다음에 또 진주를 박아봤어요. 반지가 됐네? 이러면서 놀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머! 어머! 소리가 들리는 거야. 뭐야? 이거 생명체 올 수 없는데? 뒤를 딱 돌아봤는데 뒤를 딱 돌아봤는데 이 생명체에 올 수 없거든요? 뭐지? 봤더니 님프가 바다의 님프가 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약간 신기하잖아요. 요정이니까. 그래서 님프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 여기는 브로치하고 반지하고 목걸이 너무 이쁘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파이스토스는 님프의 출연보다 그 말에 더 놀랐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항상 뭐 따돌림, 욕하고 못생긴 놈아, 키 작은 놈아, 힘없는 놈아 소리는 들었지만 대단하세요. 멋지세요. 얘기를 처음 들은 거죠. 이러고 근데 저기요 이거 얼마예요? 네 이거 그냥 드릴게요. 마음씨도 고우셔라. 진짜 그냥 주시는 거예요? 대박. 감사해요. 감사해요로 갔어요. 갔는데 와 다음날 어머 그러면서 누굴 데리고 왔어. 또 왔어. 소문을 낸 거죠. 절친한테 막 친구가 어디 난리 어머머머머머 이게 뭐니 어머머머 그래갖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뭐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건너가지고 뭐 님프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몰리는 거예요 여기에. 바다에는 이분이 거의 앙드레 김 선생님 수준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명품장이 된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그리고 그게 공급은 딸리는데 막 수요가 막 전 세계 바다에서 다 몰려드니까 간판을 하나 붙여 여기다가 솔드 아웃. 그 너무 몰리니까 아침 10시에 문 열거든요. 문 열면 그냥 서로 달려오는 오픈런. 오픈런. 요런 개념이 이제 여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왔다. 요런 게 양념이야. 그런 게. 저는 확실히 구분을 해줘. 예. 근데 요거는 맞아요. 이렇게 명품 장인이 돼서 유명인이 된 거죠. 그 헤파이스토스는 뭐지 하다가 생각한 게 바다에 있는 님프들은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데 혹시 땅에 있는 분들도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키워준 엄마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엄마 저 이제 9년이 지났는데 저 육지로 올라가 보고 싶어요. 아 그래? 잘 됐다 우리 아들. 뭐 계획이라도 있니? 예, 저 그 화산 밑에다가 그 대장간 하나 차려보려고요. 대장간?
그래 너 엄마가 솜씨 좋고 하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대장장이가 된 거야 올라와서. 근데 올라왔는데 또 육지는 되게 신나는 게 뭐냐면 재료가 많아요. 금, 은, 동. 그 청동에다가 여기는 또 고객의 니즈가 달라요. 그러니까 명품도 명품인데 농기구 좋아하십니다. 낫이나 호미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잦은 침략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활이나 뭐 방패나 무기 만들어주면 너무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만들었는데 육지의 ним프들 막 와가지고 막 난리 줄을 쓰고 동네 마을 사람들 할 거 없이 뭐 태평양을 건너 다 한 거예요 지금. 너무 소문이 난 거지. 그리고 여기는 테티스 있죠. 테티스라는 이름을 이제 못 씁니다. 이 이전까지 썼고 지금부터는 뭐냐 헤파이스토스 엄마로 불려요. 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는 ним프가 하루는 와가지고 헤파이스토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아니 그 소문 들어보셨어요? 올림푸스에 12신을 모집한대요. 12신을. 12신이요? 네. 12신을 왕좌 하나 있고 여기는 왕비 자리 헤라 있고 나머지 한 10석 정도가 지금 공석으로 비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선생님이 저 자리 가셔야 돼. 저 같은 게 무슨 소리야. 제우스의 번개? 나는 선생님의 망치가 더 위대하다고 봐. 이런 아름다운 멋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시잖아요. 그 선생님 지금까지 돈 받고 팔아본 적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 선생님? 없죠. 이런 마음씨 좋은 신이 올림푸스에 어디가 있어? 이거는 재능으로 보나 마음씨로 보나 내가 볼 땐 이 자리는 선생님 거예요. 헤파이스토스가 예. 그리고 조용히 이제 키워준 엄마를 부른 거야. 헤파이스토스는 이런 자리 따위 필요 없어요. 여기 올라가고 싶은 마음은 단 하나. 엄마. 잘 봐요. 두 분 다 어머니시잖아. 이 상황에서 여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던졌어. 던지고 어떻게 했을까? 바로 후회했을 수 있어요. 그죠? 어머 나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들, 큰아들이야. 아들! 찾는데 바닷속에 들어가 있어, 9년간. 이랬을 수 있잖아. 내가 옛날처럼 그런 아이도 아니고 이제 다른 유명인이 됐는데 엄마가 나를 찾았을 수도 있고 받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신라 같은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키워준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키워준 엄마한테 그 얘기도 안 했어. 버림받았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해. 지켜주는 거지 자기 버린 엄마. 엄마, 아들, 그 엄마 혹시 헤라 아세요? 헤라? 가정의 여신? 헤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들 바보. 아들 봐. 어떡해. 아들 바보? 잠깐, 아들 찾으셨나? 지금도 찾고 있나? 아들 바보라는 게, 너 몰라? 그 저기 큰아들 있잖아, 잘생긴 애, 아레스라고, 전쟁의 신. 얘가 전쟁의 신인데 전쟁 나가서 이겨본 적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 얘가 뭘로 유명하냐면 칼 딱 차고 있는데 한 폭에 그림이 들어요. 어찌나 애가 잘생겼는지 키도 크고 소문이 나서 끔찍히 아끼잖아. 그래가지고 여기는 올림푸스에 표가 있어. 아들 사랑은 헤라처럼, 가정교육은 헤라처럼. 그 일남이냐 아니야? 그 아들 있고 딸 둘 있고 출산의 여신하고 청춘하고. 근데 왜?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헤파이스토스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화산 앞에 이렇게 섭니다. 하늘을 이렇게 보는 거죠. 어머니, 저는 하루도 엄마를 잊은 적이 없었는데 엄마는 저를 잊으셨구나. 엄마가 나를 찾지 않으시니 내가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그 순진하고 착하던 헤파이스토스의 심장에 복수에 이제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대장간에서 안 나오는데 분노의 망치질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원한 담아서 담금질 빵! 복수 담아서 빵!
분노 담아서 빵! 이 망치질 소리가 날 때마다 빵! 그러면 불꽃이 있고 빵! 그러면 용암을 흘러. 확답이라도 하는. 그래서 여기는 헤파이스토스는 대장간에서 자기 어머니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복수의 무기를 만듭니다. 소연님, 그 무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말해도 돼요? 모른다. 어떻게 하세요? 뭐 본인이 오늘 헤파이스토스 역으로 나오셨으니까 본인이라면 어떤 무기로 엄마에게 복수하시겠습니까? 의자를 만들었어요. 정답! 어떻게 하세요? 아니, 이게 자꾸 조금씩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예습의 여신입니다. 맞습니다. 의자를 만들게 돼요. 근데 의자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근데 내 헤파이스토스가 머리도 좋은 것 같아. 딱 얘기를 하는 게 어머니 제가 황금 의자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거 올림푸스에 조공을 바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그래서 조공으로 이거를 위에 올렸어요. 거기다 새겼어. 헤라 이렇게 황금으로. 그리고 이제 헤라가 본 거예요. 근데 보더니 깜짝 놀라십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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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진짜 황금이야? 이거 잠깐만, 14K야, 24K야? 어머, 이거 순금이네? 오, 손잡이도 있고. 세상에, 나 좀 앉아볼게. 나 다리 좀 꼬고 일단. 와, 대박. 의자 너무 이쁘다. 너무 예쁘다. 아니, 어디서 이런 걸 만들었대? 어때? 어울려? 어때? 이러고 있는데 그 트랜스포머 영화 보셨어요? 트랜스포머? 그 기계 움직이는 거. 그것처럼 갑자기 의자가 촉촉촉촉 움직이는 촉촉 하더니 여기는 사슬 같은 게 나오고 여기는 헤라를 촉촉촉 묶어버린 거예요. 안 움직여. 어머. 갑자기. 왜? 제우스가 여보! 아니, 왜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래? 괜찮아? 잠깐만. 내가 번개로 해줄게. 번개 가져왔어. 번개를 켜보고 긁고 아무리 해도 꿈쩍도 안 해. 이게 그냥 순금이 아닌 것 같아. 뭔지를 모르겠어요. 올림푸스의 열쇠 수리 아무도 못 여는 거야 이거를.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누가 보낸 거야 이거? 거기 사실은 밑에 그리스의 그 동부 그 에게 렘노스 섬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헤파이스토스라고 대장간에 되게 못생기고 좀 그런 외서고 그런 대장자. 야, 그놈 당장 잡아봐. 그래서 이거 당장 풀게 하고 내 이놈 극형에 쳐야겠다. 이런 거예요. 그때 헤라가 아니요, 그러지 말아요. 근데 신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여기. 죄송한데 잠깐만 나가주시겠어요? 저 남편하고 얘기 좀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신들을 다 물렸어. 문 밖으로 나갔어. 헤라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9년 전에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도 아니 뭐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야지. 큰일 났네 이거. 이러고 있을 때 이때 이제 왜 우리 시즌 1 때부터 항상 제우스님께서 사고 치시면은 왜 가서 이렇게 해결해준 그 아들이자 전령 있잖아요. 비서실장. 응? 비서실장. 여기는 헤르메스. 요게 딱 원전에는 없는데 요것만 이제 제가 좀 연출을 하나 넣었어요. 근데 헤르메스가 확실한 건 원전에도 한 게 말을 잘하잖아요, 헤르메스가. 일단 헤르메스한테 말을 섞어서 설득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이제 내가 해결하고 올게요. 아버지, 기다리세요. 쫙 날라 부스 타고 싹 갔어요.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왔어요. 혼자서.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 가서 얘기해봤는데 엄마 없다는데요. 계속 망치질만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갖고 저기요 여보세요 하는데 대꾸가 있어야 설득을 하죠. 계속 이것만 하는데 죄송해요 아버지 이번엔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때 말로 안 되면 힘으로라도 데려와야지. 아버지! 그러면서 나섭니다. 알았습니다. 전쟁의 신이자 헤라의 두 번째 아들. 나한테 형이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 엄마를 묶어? 그런 게 뭐가 형이야. 아버지 제가 가서 기절시켜가지고 아니 반쯤 두들겨 패 죽여가지고 데리고 올게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 가기 좀
그러니까 옆에 이제 최강 전사, 피지컬 막 100 이런 딱 추성훈, 윤성빈 딱 해가지고 완전 부장 딱 하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야. 갔는데 아레스가 갔는데 안 와. 한참 있다. 붕대를 막 간 거야. 누구세요? 누구지? 저 아레스예요. 너 이래봐. 왜 이래? 눈탱이 깜탱이 같은 거야. 이라고 온 거야. 아니 잘생긴 아들 왜 이래? 아버지 갔는데 와 체구는 요만한데요. 얼마나 망치질을 했는지 이쪽 팔뚝만 이만해요. 그 망치로 저 엄청 맞았어요 아버지. 어떡해. 뭐 이빨력 다 나가고. 큰일이다. 아니 이게 말로도 안 되고 이 힘으로도 안 되고 아니 이게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야.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진짜 내가 하는 생각하는데 그래요? 진짜 내가 하는 생각하는데 그래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야? 어이 술래 디오니소스 너 또 술 마셨어? 디오니소스가 나타나. 술의 신이죠. 낮부터 만취 상태입니다. 지금 알코올 혈중 농도가 거의 극대치예요. 헤르메스가 실패했습니다. 아레스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없으니 제가 적격일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제우스가 이제 어이가 없으니까 야 디오니소스 너 헤라가 너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아? 그것도 그렇고 야 힘으로도 안 되고 말로 안 돼도 너 좀 괜찮아? 야 좀 술 좀 깨우고 가라. 괜찮습니다. 그래 뭐 다른 대안도 없으니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거죠. 그 디오니소스가 이러면서 자기 당나귀가 있어요. 얘도 좀 취했어 당나귀. 갈지자로 이러면서 이제 지상으로 내려가요. 자 그래서 이제 헤파이토스한테 갑니다. 자 그 말 잘하는 헤르메스도 설득이 안 되고 전지에 계신 아레스도 어쩌지 못하는 정말 그 바위보다 단단한 저기는 헤파이토스 과연 만취 상태의 디오니소스가 데려올 수 있을까요?